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새TV 알고 싶어요 교육 진행을 맡은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2년 올해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분들에게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또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드는 소득,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매월 일정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죠. 여러분 사회보장제도 잘 아시죠? 복지국가가 뭐냐고 물어볼 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복지국가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장애인연금도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이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고 하기도 하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서 장애인연금이 대표적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는 공공부조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연금은 그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우리가 연금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죠? 국민연금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은 저희가 직장에 다닐 때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해서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내게 돼서 저희가 퇴직을 한다든가 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61세부터 이제 국민연금 형태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여형 연금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연금은 이렇게 기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을 해줍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소득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애인연금의 연금이 올해 어떤 것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예. 올해 무엇이 변경됐냐 하면 첫 번째, 연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이든지 장애인연금이든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또는 그 이상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서 7,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많이 올랐죠. 예, 훨씬 많이 올랐는데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그 상승률은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7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33만 4천 원 정도에서 올해는 34만 2천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요거는 기초급여입니다. 기초급여. 그리고 부가급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9만 원에서 3만 원이 자동적으로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이제 이게 변경된 거고요. 두 번째 변경된 것은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매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선정 기준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 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뚝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더 반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단독 가구를 보면 전년도 130만 원에서 올해는 138만 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2인 가구는 208만 원에서 220만 8천 원으로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자 그리고 차상위자 초과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가 기초수급자보다 높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면 무조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위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복지 기준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예요. 그리고 차상위자는 중위소득의 52%까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자도 조금 더 높은 차상위 위에까지, 단독가구가 130만 원이라는 것은 차상위자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간편한 문답식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죠.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중에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일정 소득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장애인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 등급을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왜 사람을 급수로 나누냐? 무슨 뭐 우리가 동물 등급, 고기 등급 나눠주지 뭐 1등급, 2등급 사람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경증이냐 중증이냐로 이렇게 현재는 나누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복지 기준을 볼 때는 이전 장애 등급 기준으로 1급, 2급이 중증 장애인이죠. 여기에 더해서 상급인데 장애가 2가지 이상인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 중증 장애인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등급, 상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연금이 아닌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이 현재는 뭐 형식적으로는 폐지가 됐고요. 장애 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얼마 정도 심하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현재 이전에 1, 6등급 이거는 폐지가 되고요. 또 장애 등록제에 따르는 15개의 장애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냐, 심한 장애인이냐, 이걸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장애 그 급여를 받을 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 연금을 얼마다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기초급여, 부가급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기초급여는 뭐냐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차등 없이 주는 급여예요. 즉 수급자나 차상위나 또는 차상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초급여예요. 그 다음에 부가급여는 장애인분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좀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보전해주는 성격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뭐 교통 이용 시 다른 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급여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자와 의료급여자에게는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자와 교육급여자에게는 10,000원을 덜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까지는 80,0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30,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부가급여는 9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죠. 이거는 장애가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에 상관없이 이거는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소득을 보는 거죠. 기초급여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가급여는 장애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구의 소득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 즉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부가급여가 30,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애인 연금은 우선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받냐? 노인이 되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그렇죠? 65세가 되기 전까지 장애인 연금 의료주고요. 이때 이제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로 나눕니다. 표를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18세에서 64세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그리고 이제 재가는 자기 집에서 생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급여는 올해 인상된 금액인 342,510원을 차상위 초과자까지 그대로 다 똑같이 차등 없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부가급여는 소득이 적은 생계급여자와 의료급여자는 90,000원. 그래서 합계가 432,510원이 되는 것이죠. 차상위 초과,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중에서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수급자보다는 많다 하시는 분, 즉 수급자보다는 많이 받으시는데
1인 단독 가구 138만 원 정도가 꽉 채워져 있다거나 또 부부 가구가 220만 8천 원 정도가 꽉 채워져 있는 분한테는 부가급여를 3만 원밖에 안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하면 37만 2,5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상위 초과자가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좀 어려우신 분이다? 사실 기초연금은 어려우신 분한테만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서울에 사신다, 서초구에 사신다. 뭐 서초구도 서울시입니다마는 서초구에 사시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이 집만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요?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초연금은 아주 가난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아도 이거를 뭐 용돈으로 쓰시든지 뭐 간식 사 드는데 쓰시든지 하시라고 정부에서 드리는 거죠. 기초급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여하지 않아도 드리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기존에 받으시던 장애인연금과 여기에 더해서 기초연금을 중복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아요. 그래서 통장에 보면 기초연금이라고 이렇게 찍히죠. 예, 그래서 기존에 받으시던 모든 분들이 이 기초연금으로, 모든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부가급여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러분, 생계의료 이렇게 이 첫 번째 줄에 부가급여가 43만 2,510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합계가 43만 2,51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교육 차상위는 부가급여가 그대로 8만 원이 되어 있고 차상위 초과는 64세일 때는 부가급여가 3만 원인데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2만 원이 늘어서 부가급여가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 그 생계급여자는 왜 전액이 기초급여는 어디 가고 다 부가급여로 지급이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생계급여자만이에요. 의료급여자는 아닙니다. 자,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에서 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금액, 즉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렇죠?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이런 거는요 다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의 생계급여가 76만 원 정도 됩니다. 7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34만 2,510원이란 말이죠. 기초연금도 34만 2,510원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연금이란 이름으로 넣어드리면 이게 소득으로 산정이 돼서 만약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 34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6만 원 중에서 34만 원을 빼버리면 아주 적은
금액만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급여자에게만 기초연금 플러스 부가급여 전액을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자는요. 의료급여자는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돼요. 왜? 의료급여자는 생계비를 받는 급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급여자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플러스 부가급여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생계급여자만 전액이 부가급여 형태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같은 우리 장애인 친구인데 쟤는 왜 43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나한테는 기초하고 부가급여가 왜 조금 가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과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인 단독 138만 원, 부부 가구는 220만 8천 원이 선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뭘까요, 그럼? 자, 소득 인정액은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청에서 자격 조사를 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보는 게 소득 인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같이 합쳐서 어찌어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통 소득 평가액은 일을 해서 받는 월급 또 혹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이런 걸 합한 걸 소득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환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장애인분들이라고 하셔도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재산을 모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에서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 재산액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재산을 뺀 나머지를 이제 소득으로 환산해서 내가 버는 그런 월급하고 같이 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해서 보는 것이 1인 138만 원, 2인 220만 8천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득은 내가 버는 월급 100%를 다 그대로 반영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에서 9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공제를 해주고 남는 금액을 또 전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의 70%만을 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면 200만 원에 제가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90만 원 기본 공제 빼면 11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110만 원이 나의 소득이 아니라 여기에 70%만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벌어도 나의 소득은 평가액은 7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재산이 없거나 기본 재산 정도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을 보는 재산평가인데요. 재산은 크게 우리가 보통 집 보증금, 보통 집,
이라고 하는 일반 재산이 있고, 은행, 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재산이 있고, 승용 자동차, 이게 재산의 큰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재산에서 먼저 기본 재산을 공제하죠. 예, 기본 재산은 보통 얘기하는 집 보증금하고 금융 재산을 합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보시면 각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대도시인 서울에서, 서울 서초구에서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기예금에서도 3,500만 원을 공제해서 총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중에서 또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분이 재산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1억 5,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융재산이나 집 보증금 여기서 재산을 공제해 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다 합해서 받는데 1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도 자동차 가격에서는 재산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장애인 가구에 승용 차량 한 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보유를 인정하죠. 자, 그런데 차가 소위 말하는 이거 고급차야 하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 재산을 다 공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또 있다. 그러면요, 이 재산을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본 재산 공제를 해주고도 2천만 원이 남고, 또 금융재산 2천만 원을 공제하고도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산을 다 공제하고도 3천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자, 이 금액에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요, 한 연 120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이 금액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120만 원을 12달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 10만 원이 되겠죠? 예.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말한 내가 받는 월급에서 뭐 얼마를 제하고 더하기 여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10만 원을 더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연금 외에 장애 수당이 있습니다. 장애 수당은 중증, 아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닌 그 외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이 아니고 이렇게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장애인 연금이 18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8세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나?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 아동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생계 의료급여자에게는 월 22만 원, 그렇죠? 또 소득이 이분들보다 조금 높은 주거 교육 급여자에게는 월 17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연금 속에는 중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드리는 장애인 연금, 그리고
가벼운 장애인 분에게 드리는 장애 수당이 있고요. 또 장애인 연금을 받기 전에 18세 이상이 되기 전에 드리는 장애 아동 수당, 이렇게 세 가지의 장애인 관련 연금과 수당이 이 공공부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인데요.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변화된 금액을 넣어서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애인 연금 외에도 수당, 뭐 아동 수당, 기타 장애인 관련해가고 한번 탁 치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쭉 굴비 엮듯이 딸려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복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